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장 환경 분석에 관한 문제로 PEST 분석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 환경 분석에서 PEST 분석이 포함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심리적 요인입니다. PEST 분석은 기업의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폴리티컬, 즉 정치적 요인, 이코노믹, 즉 경제적 요인, 소셜, 즉 사회문화적 요인, 테크놀로지컬, 즉 기술적 요인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정치적 요인에는 정부 정책, 법률, 규제 등이 포함되고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 성장률, 환율, 금리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인구 구조,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을 다루며 기술적 요인은 신기술 개발, R&D 투자 등을 포함합니다.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다루는 것으로 거시적 환경 분석 도구인 PEST 분석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용자 세분화에 관한 문제로 세분화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자 세분화에 활용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제조 공정 특성입니다. 유저 세그멘테이션, 즉 사용자 세분화는 시장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소비자 그룹으로 나누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분화 기준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소득, 직업 등이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국가, 지역, 도시 규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특성으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성격 등을 활용하며 행동적 특성으로 구매 패턴, 사용 빈도, 브랜드 충성도 등을 사용합니다. 제조 공정 특성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관련된 요소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측면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세분화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에 관한 문제로 보고서의 적절한 구성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경쟁사의 재무 상태 분석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는 수행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배경, 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 진행 과정에서의 주요 활동, 최종 결과물, 그리고 성과 평가와 향후 제안 사항입니다. 경쟁사의 재무 상태 분석은 시장 조사 단계나 기획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일 수는 있으나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의 핵심 구성 요소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자사 프로젝트의 성과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리드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그리드의 정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페이지를 수직과 수평으로 분할하여 디자인 요소를 일관되게 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페이지를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분할하여 디자인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배치하는 구조적 도구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기원은 20세기 중반 스위스 디자이너들이 발전시킨 스위스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전 세계 디자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드의 핵심 가치는 첫째, 디자인의 일관성과 통일감 제공, 둘째, 정보의 위계 질서 명확화, 셋째, 시각적 균형과 안정감 확보, 넷째, 작업 효율성 향상입니다. 그리드는 책, 잡지, 신문, 웹사이트, 포스터 등 거의 모든 시각 매체에 활용됩니다. 1번의 규칙성 최소화, 3번의 일러스트레이션 한정, 4번의 아시아 기원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드는 체계적 배치를 위한 수단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백에 관한 문제로 여백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 중 화이트 스페이스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인쇄 비용을 절감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즉 여백은 디자인에서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으로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적극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여백의 핵심 기능은 첫째,
정보의 위계 질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중요 요소 주변의 여백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둘째, 시각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피로를 줄입니다. 셋째, 디자인 요소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넷째, 디자인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여백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인쇄 비용 절감은 여백의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으나 주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백은 디자인의 효과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우하우스에 관한 문제로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디자인 사조 중 바우하우스가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장식적 요소를 강조하는 디자인 트렌드 확립입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독일에서 설립된 종합조형 학교로 현대 디자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운동입니다. 바우하우스가 현대 디자인에 미친 핵심 영향은 첫째, 기능주의 디자인 철학의 확산으로 Form follows function, 즉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둘째, 산업 디자인과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 개념을 도입하여 수공예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셋째, 디자인 교육 방법론의 혁신으로 포쿠스, 기초과정을 통해 재료, 형태, 색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넷째,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오히려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으므로 장식적 요소를 강조하는 트렌드를 확립했다는 3번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리듬감 표현에 관한 문제로 리듬 표현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디자인 요소 표현 기법 중 리듬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단일 색상의 균일한 면 구성입니다. 리듬, 즉 리듬감은 디자인 요소들의 반복, 변화, 강약을 통해 시각적 움직임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원리입니다. 음악의 리듬처럼 시각적으로 박자감과 흐름을 느끼게 하는 효과입니다. 효과적인 리듬감 표현 방법은 첫째, 요소의 크기 변화를 통한 점진적 변화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변화는 시선의 흐름을 유도합니다. 둘째, 동일 요소의 반복적 배치로 일정한 간격의 반복은 안정적인 리듬을 만듭니다. 셋째, 방향성을 가진 선의 연속적 배열로 사선이나 곡선의 반복은 동적인 리듬을 형성합니다. 넷째, 색상이나 톤의 변화 반복도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일 색상의 균일한 면 구성은 변화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정적이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며 리듬감과는 정반대 효과를 만들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콘셉트 스케치 구상에 관한 문제로 고려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콘셉트에 따른 스케치 구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디자이너 개인의 작업 편의성입니다. 콘셉트에 따른 스케치 구상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초기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적절한 고려사항은 첫째, 타겟 오디언스의 특성과 선호도로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명확성으로 디자인이 전달할 핵심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디자인의 독창성과 차별성으로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고유한 표현을 추구합니다. 넷째, 콘셉트와 시각 표현의 일관성. 다섯째, 매체 특성과 활용 환경 고려도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개인의 작업 편의성은 콘셉트 구현의 본질과 무관한 운영적 요소로 콘셉트에 따른 스케치 구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클라이언트와 사용자를 위한 것이지 디자이너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각화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로 은유적 표현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각화 표현 방법 중 은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자유를 상징하는 새의 이미지 활용입니다. 은유적 표현은 한 대상이나 개념을
다른 대상이나 개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으로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 기법입니다. 은유의 핵심은 두 대상 사이의 비유적 관계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을 새, 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른 예로는 시간을 모래시계로, 사랑을 하트로, 평화를 비둘기로 표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번의 사실적 묘사는 realistic, 사실적 표현. 2번의 로고 반복 배치는 branding, 브랜딩 표현. 4번의 단계별 설명은 instructional, 설명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은유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창의적 표현 기법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